안녕하세요. 어제 방구석 미술관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연습, 새로운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연습 하셨나요? 휴먼 브랜드인 여러분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 소통을 잘하는 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될 책들을 보고 있죠. 오늘은 소통을 위한 공감 능력, 갈등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책,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를 보겠습니다. 이 책은 애인, 부부, 자녀,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데요. 오늘은 부부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결혼 20년 차 부부, 일주일에 반 이상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인데 이 부부에 대한 저자의 진단과 처방을 볼게요. 안 싸우고 잘 사는 부부는 없죠. 리더님들 가운데 저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송에서의 제 이미지 때문에 제가 아내와 소통을 잘하고 이해를 잘할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천사 같은 제 아내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죠. 모든 부부는 싸워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쁘게 싸우는 게 문제죠. 잘 싸워야 잘 살아요. 부부는 일심동체인가요? 이심이체죠. 남이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남녀 차이, 성격 차이, 성장 환경 차이 등등. 다른 게 정상이고 다르니까 끌려서 결혼한 거고, 연애와 달리 결혼은 삶이니까 그 다름과 차이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히죠.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살면서 상대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를 깨닫고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 총성이 멈추지 않죠.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 협상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대화법이 선순환식 대화. 먼저 선순환식 대화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이때 중요한 건 배우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배우자의 이야기를 넘겨짚지 말고 아, 당신 말은 이런 뜻이라는 거죠? 라고 상대의 말을 요약하면서 확인을 해야 오해가 줄어요. 그리고 이때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면 싸우자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죠. 다음으로 배우자 방식으로 말한다. 여러분이 감정형인데 배우자는 이성형이라면 배우자 스타일로 말하세요. 감정형은 감정에 치우치는 성향이 있어서 사실을 누락하거나 축소 또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정형이라면 이성형인 배우자에게 말할 때 감정을 누그러뜨린 뒤 사실관계 중심으로 말을 해야죠. 다음으로 자녀. 고1 외아들을 둔 40대 후반 워킹맘. 그녀는 아이가 버릇이 나빠질까봐 비교적 엄격하게 양육했는데 요즘 아들은 변명만 늘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엄마가 속상해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엄마가 선생님이 너 지각 자주 한다고 연락하셨어. 일찍 좀 다녀라 라고 말하면 아들은 매일 지각하는 것도 아닌데 제때 간 적도 많아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엄마가 지적하면 자신이 잘했던 일을 언급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더님들이 보시기에 이 엄마와 아들의 갈등 어떠세요? 제 기준에선 이 친구는 예의 바르고 부럽기까지 한다. 문제는 이 엄마가 사춘기 아들에 대한 이해도와 대응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마치 제 아내가 모범생병 말기 환자라 도덕적 요구 수준 지나치게 높아서 중학교 2학년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혼을 내고 중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이 엄마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자기 방어를 해요. 가장 흔한 자기 방어 수단은 변명이죠. 왜 지각했어? 라고 다그치면 차가 막혀서, 신호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는 변명이잖아요. 잘할 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아들은 방어적이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사춘기 아들을 키울 때 꼭 기억해야 할 건 잘못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아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점점 방어적이 돼요. 아들이 잘못한 일보다는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칭찬과 공감을 먼저 해줄 필요가 있죠. 칭찬이든 지적이든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학생이 지각을 했다면 지각
일하는 결과는 좋지 않아도 지각을 한 원인과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 다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어디 아팠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보듬어주고 결과는 좋지 않아도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대견해요. 학교 가기 싫은데 간 거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이건 어른에게도 해당하지만 특히 도덕성이 발달하고 있는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공감해주고 인정해줘야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잘해왔던 걸 인정해주고 결과가 나빠도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믿어주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기를 당부하면서 혹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격려해야죠. 그 과정에서 또 잘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는 신뢰, 그런 신뢰를 아들에게 말로 해줘야죠. 잘하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로 허용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워가도록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말로 탓하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해 주세요. 더 나아가 아들이 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엄마가 원하는 건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이 바뀌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엄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엄마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아들에게 사과하세요. 아들, 네가 잘할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엄마가 미안해. 아들, 네가 학교에 지각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걱정을 먼저 하지 않고 지각한 것만 뭐라고 해서 미안해. 물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사춘기 아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만도 못한 사춘기 아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사춘기 아들을 변화시키는 마법의 5가지 단어. 칭찬, 인정, 위로, 격려, 감사. 속이 부글부글하고 혈압이 올라도 이 5가지 단어만 쓰세요.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는 걸로는 절대 바뀌지 않잖아요. 외적 매력 9번째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가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이듯 리더님과 파트너분들은 다심다체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생각이 다 달라요. 다름에서 오는 갈등은 당연한 거고 현명하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사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 협상하는 것, 즉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죠.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리더님들도 성장을 위한 진통을 겪으며 이 자리에 오르셨을 거예요. 리더님들의 파트너 가운데서도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 마법의 5가지 단어인 칭찬, 인정, 위로, 격려, 감사를 잘 사용하세요. 내일은 자기개발 9번째 시간 4차 산업혁명 인사이트를 볼 건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은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매력자산 그리고 경제자산